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재밌는 짤로 도배를 해버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 오후여서 인터뷰를 안 잡았어요. 체력이 너무 안 돼. 그 재밌는 짤로 1시간 할 수도 있어요. 준비된 건 되게 많아. 자, 지금 저 뒷모습 보이고 있는 게 홍준표야. 3자 대결 여론조사 할 때는 이재명 50, 김문수 28, 이준석 1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내가 1등이라는 게 31%에 이준석이 어르고 달래서 9%, 없다 모름 11.1% 다 내가지고 이재명을 51%로 이긴다라 이래서 해볼 만하다고 하는 건지 그게 원래 저거 웃자고 하는 소리 같지만 사실이에요.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런 뇌피셜로 갖고 있어요. 네. 맞아요. 홍준표가 이준석을 설득할 수 있다고요? 상상이 안 되는데. 예전에 같이 이렇게 움직이던 사이였다니까. 네. 안 된다니까요. 모든 여론조사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는 국민 전반에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와 될 거라는 생각이 팽배해버리면 그게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돼 있어요. 네. 그 자기들끼리 갖고 있는 이렇게 작은 그릇에 있는 물 떠먹기밖에 안 됩니다. 이거 호감도 조사 있잖아요.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 그 후보가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호감도가 높게 나오는 층에 당선 예상을 물어보면 다 당선될 거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심지어 네. 요즘은 비호감도도 다 많이 떨어져서 많이 호감도도 내렸네. 1등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제. 네. 야, 최경락. 오랜만에 내가 이제 인심 좀 썼다. 최경락이 사실 출연 금지였거든요. 최경락 만편 공동묘지 해가지고 지금 저 빅텐트 안에 한덕수가 있어.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이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더라 이런 건데 사실 최경락 씨는 내가 봤을 때 뭐 극딜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철학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인데 주구장창 이재명 때리기가 그러하니 가끔씩 이런 건 내요. 이런 거 낼 때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패스. 또 텐트 하나 있네요. 자, 국힘 빅텐트 단일화 기류 확산. 그러니까 지금 저 한덕수가 드디어 고기를 굽 나오고 이제 킁킁거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모자에다가 특근 하나 그려주지. 어디까지가 덕인지 모르겠네.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아니요.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한덕수, 레임덕수. 이제 한 달 남았다. 레임덕수. 그러네. 덕자 들으니까. 아, 사람도 진짜 기발하기도 하고. 이게 요즘은 진짜 AI에 한덕수랑 오리를 합성해줘 이렇게 하면은 잘 나옵니다. 네. 자, 다음 이낙연 얘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닌 다른 대안을 후보로 내세운다면 도울 용의가 있다. 씨발 진짜. 진짜 열받네 정말. 진짜 이낙연은 이제 급이 떨어져가지고 막 이거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아니, 그냥 많이 아픈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본인 네. 방송 100만 명 봤다고 그걸 또 자랑하고 근데 뭐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미 마지막 끝나지 않으셨나요? 막시마 10일로 끝났는지. 네, 저런 사람은 도구로 어떻게 쓰이냐면 내란 세력이나 윤석열 쪽 세력이 봐라 이낙연도 저렇지 이야기하지 않느냐 정도로 써먹는데 워낙 파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표가 없잖아요. 네. 지지가 없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흑화되면서 극우 유튜버 수준으로 발전하는 거야 그냥. 그냥 뭐 이제는 심폐소생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막지마 씨불 그걸로 끝났죠. 끝났죠. 예. 네. 저 사람이 지금 뭐 내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를 그냥 노골적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서 그렇지 한덕수 와이프나 이낙연 와이프나 네. 뭐가 다릅니까? 네, 똑같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진영에서 총리하고 당대표까지 했어. 심지어 이해찬 대표는 180석 만들어 떠먹여주기까지 했어. 아무것도 안 해서 결국 정권을 뺏긴 데 원흉이 됐는데 거기다가 대장동이 내모내 해가지고 정권 뺏기게 만들었던 바로 저 징글징글 아닌가. 이 사람 우리 진영 아니에요 그냥. 네. 그런 거 국민의힘으로 같아요. 넘어갔다고 그런 보시면 것 돼요. 같습니다. 네. 중앙일보 만평을 갖고 오는 이유는 그냥 한 수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박용석 씨는요. 봐봐봐. 이게 정치 혐오를 이런 식으로 부추긴단 말이야. 대선을 바라보는 미어캣이 지금 기다려도 정치개혁이 오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정치개혁은 안 하고 대선만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건데요. 이재명 당선이 정치개혁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네. 박용석이 연일 그거 내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국민의힘 편도 못 들겠으니까 심판 보는 거 정치인 나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투표율이 70%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맞는 게 누군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재명 후보가 이번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 국회를 향하면서 생방송을 했던 그 유튜브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어떤 역사적, 세계사적 가치에 대해서 전 세계 언론들은 다 평가하고 보도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언론만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그 한 인간이 이번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게 역사적으로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국 언론만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 설 자리가 사라지거든.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예. 맞아.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이제 다른 종류로 들어가요. 검사들 얘기예요. 지금 검사들이 지금 외환나무 밑에서 각근을 맺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문재인 대통령 기소, 선거 개입 논란 해가지고 의심받을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얘들은 본데 괴랄을 한 거야. 조사도 직접 하지 않고 기소를 해버리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대선판을 그걸로 흔들 수도 있어? 여기나 처먹지? 뭔가 문재인과 윤석열을 동급에 놓고 같이 이렇게 비중을 다루고 싶은 언론 네. 플레이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제 김규현 변호사가 그랬어요. 요거 기소한 전주지검장이 어떤 인간인지 이제 방송 이야기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검찰 내부가 지금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과 남아 있으면서 끝까지 버티고 싸워보자 하는 파로 나눠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버티고 싸워보자 하는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 딱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지금은 가끈이겠지만 저 가끈이 목을 조르고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네. 네. 자, 이거 더 재밌어요 지금. 농 밑에 잣대로 막 긁어 모았더니 동전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전직 대통령 기소야. 여기 지금 실무정이가 하는 짓거리라 이런 네. 얘기죠. 진짜 한겨레 그림판 최고입니다. 어. 네. 전 대통령 기소. 그러니까 저렇게 얼굴을 잡아뜨려 놓고 시무적 느낌을 내는 거. 저게 작가의 힘 아니겠습니까? 관봉권이나 디올, 도이치 네. 저기에 현금이 저렇게 널려 있는데 저 100원짜리 하나 찾겠다고 먼지 야, 구데기에서 장합니다 정말. 다음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검찰 이야기인데, 자 왔어요 문재인 뇌물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기 여기 보면 조국 장관 때 그 이현영 기자 같은 사람이 뒤에가 있어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그 SBS SBS, 생방송 유튜브 댓글마다 네. 난리야. 저녁 식사 메뉴 좀 물어주세요. 누나. 자 여기 보면은 그 사이에 건진하고 김건희가 튀고 있더라 이런 도망가고 얘기예요. 네. 정말 건진 얼굴. 네. 열심히 튀어보시기 바랍니다. 목걸이도 메고 있네요. 그 와중에. 자, 민중예술이 만평인데요. 여기 지금 무리한 표적 기소 정치 검찰이 이제 총을 쏘고 있잖아요. 그 뒤에 검찰개혁이라는 총이 검찰의 뒤를 겨누고 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명한 광고기도 했죠. 저 총뿌리는 네, 어차피 자기 이게 이재석 씨 이재석 씨. 그 네. 광고인가? 예, 그거 뒤를 유명한 거죠. 그렇게 겨누게 될 것이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작은 글씨 한번 보세요. 올해 중순에 완공되는 검찰청 청사 무인 기소 민원장. 너무 좋아 이거. 무인 기소. 그거 뭐 한 건당 한 700원 합니까? 네. 그 법원 옆에 이제 입구 네.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준석이가 기스- 좋아하는 지하철역에 하나 넣으면 되겠네. 아니 차라리 저 주민센터에다가 방 한 칸 주면 안 돼요? 입구에다가. 네. 그것도 이거에다가? 괜찮죠. 그 주민들 접근성 좋아지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좋죠. 네. 그 주민센터 센터장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인사권을 줘서. 자 정의용 박사 SNS입니다. 대법원이 국힘 대선 예비 후보 김문수에게 250만 원 벌금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지지율 압도적 1위인 민주당 후보에게 흠집을 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겠죠. 검찰이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외교부에서 받은 월급은 뭐에 해당하나요? 검찰은 최소한의 성의조차 안 보이는 행태에 너무 익숙한 듯합니다. 뻔뻔한 거지. 그렇죠. 네. 지금 김건희 관련한 건들이 지금 빵빵 터지고 있는데 주가 조작 23억짜리도 무혐의 처분했던 놈들이. 아 진짜 네. 해체가 아니라 정말 네. 막 부관 참시를 해야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 약간 좀 연장을 하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소위 갈라치기 세력들은 그런 거예요. 문재인 뇌물 받았네 받았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 사람들 중에 일부인 거야. 대표 위한답시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표 깎아먹는 행동이라고 맞아요. 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분은 되게 좀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내가 하는 행위에 있어서의 결과가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생각하면 되잖아. 내가 이재명 지지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밀어내면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냐고요. 일도 도움이 안 돼. 네. 또 그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 짓을 하냐고. 그것은 가스라이팅의 결과물인 게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한번 선명한 사람 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네. 예를 들면 그걸로 자기들이 이득이 생겨. 야, 이 말이 맞지 하면서 슈퍼챗 쏴주잖아. 그러니까 뭐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그 행위의 방법이 뭐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문자 보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야, 저 사람 참 괜찮더라.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이 괜찮더라. 맞아. 이게 네. 최고의 지지 선거운동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이 못 된다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비난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도 도움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도, 내가 이 시점 이런 거예요. 불만인가 많지 왜 윤석열이를 임명해 갖고 이런 건데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잘한 게 많아요. 뭐 코로나 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잘한 게 많은데 일부 잘못된 결과만 갖고 와서 까버리기 시작하면요. 쉽게 표현하면 진영의 통합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 있는 거에 가까워. 그게 그 이재명 대표도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문재인을 극렬하게 지지했던 똥파리 때문에 문재인이 싫어진다. 이런 네. 효과를 그러니까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5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나에 대해서는 하나도 논평하거나 가치 부여를 하지 않고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 결과적으로 그런 거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지 않냐. 네. 다 잘못한 거다. 죄인이다. 이 논리거든요. 맞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런 건데 그 미움이 자기 확신이 돼가지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른다면 한번 돌아보시라는 맞습니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한번 갈게요. 검수 안박 시즌 2에 검사 1분기에만 40명 출사표. 왜 그런 이야기 보도 나왔었잖아요. 검찰이 이제 해체되는 건가요? 네. 근데 오늘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또 정유화 사건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는 해체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저지른 애들은 구속으로 가야지. 그렇죠. 맞아요. 다 형사처벌로 가야 됩니다. 네.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죠. 그래서 그런 자기가 수사했던 그 검사들이 그렇게 법적 처벌로 빵에 가거나 이런 거를 되게 네. 두려워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동안 검찰들 같은 게 불법에 대해서 뭐 수사가 되거나 기소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검찰들이 불법적인 수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엄벌에 쳐야 됩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김규현 같은 유능한 검사가 때려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 검사 출신들이 요즘 유학 가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 시기만 어떻게 벗어나 보겠다 하는. 돌아오면 자리가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세금으로 갈 건가. 네. 네. 나 무인기만 덜렁 남아 있으면 당황스럽겠네. 갈 데가 없지. 자판기. 기소청 네. 주임 검사, 검사도 아니야 주무 네. 뭐저 주임. 주사. 주사. 출근지 서초구 주민센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음 정부의 가장 무서운 과제가 검찰 해체가 돼버렸어요 현실적으로. 네. 자 김민웅 교수님 한번 읽어줘봐요. 조희대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이미 대법관 직위에 있었다. 이자가 그리 좋아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그간 낸 주요 사건에 대한 의견은 조희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한명숙 전 총리 유죄 의견,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항의한 군 법무관 징계 적법 의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조작 국정원법 위반 무죄 의견, 양심적 병역 의무 거부 불인정 의견, 박근혜 뇌물 강요죄 혐의 무죄 의견, 다큐멘터리 팽년전쟁 제재 조치 적법 의견. 임기 종료 후 3년이 지난 2023년 윤석열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자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의 간이요 쓸개 인자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임명을 했겠지. 네. 다만 제가 확신 갖고 있는 거는 저런 자들일수록 기회주의자입니다.
대통령 다 된 사람을 법리적으로도 안 맞게 그거를 무효화시킬 가능성은 저는 1도 없다고 봐요. 네. 그럴 용기가 있으면 맞습니다. 네. 저런 기회주의 못하죠. 음.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이걸 뒤집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맞습니다. 어제 전압도 속행하고 나서 그 추후기일은 또 지정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용만 한 거야 지금. 네네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이대라면요 상고 기각시키고 끝내요. 뭐 그런 거. 대선 전에 네. 상고 기각을 시키는 게 자 김건희가 국회 과방에 낸 불출석 사유서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은 불출석하는 이유가 심신쇠약이야. 근데 아니 심신쇠약이란 말을 굉장히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신쇠약을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은 그 증거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단서를 진단서라든지. 첨부하거나 뭐 지금 이런 뭐 약을 복용하고 있다거나 어쨌거나 내가 지금 심신쇠약이라는 게 내 느낌만으로 나 오늘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뭐 그런 이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 들어가면서 그 배웅원 분들한테 곧 밥 먹자고 하면서 막 자기가 자리 잡겠다. 맞아요. 그때 아주 건강해 그때 보이던데. 건강하게 뭐 같이 식사 한번 네. 하자면서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강렬한 턱선까지 네.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방긋 웃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심신쇠약이라고 하니 얼마나 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까? 심신미약도 아니고 심신쇠약. 쇠약. 멀쩡한데 갑자기 아파. 항상 보도에는 뭐 삐쩍 말랐다 뭐 이런 그러니까. 보도가 나왔는데 알고 보면 네. 통통해. 이상하고 그게 이제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도 들어갔거든요. YTN 민영화시키는 과정에 예. 요거를 네.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이 하는 그 과방위 이제 YTN 관련한 청문회가 있어요. 여기 이제 김건희가 이제 관련돼 있지 않냐라고 출석을 했는데 그래도 좋은 거는요. 정권이 떨어지니까 그나마 불출석 사유서로 낸다는 거예요. 아, 그 전에는 안 냈어요. 내지도 않고 법사위 청문회 때. 아휴 진짜. 하여튼 싸가지 없는 것들. 뭐, 알고 보면 영부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그냥 네. 사인이잖아요. 네. 그렇지. 네. 죄인으로 의심되는 자의 부인자, 죄인으로 의심되는 자. 누가 봐도 죄인인 자. 얼굴 피해자. 피부색. 네. 현재 신분 피해자입니다. 자 다음 벚꽃 엔딩인데 요거 박순찬 화백 만화 중에 지금 걸작입니다. 벚꽃이 지금 이제 다 떨어졌잖아요. 벚꽃이 떨어지고 보니까 벚꽃색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 이런 소리. 네네. 통일교가 드러나고 김건희가 드러나고 건진이 드러나고 디올백이 드러나고 막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 아 명태도 걸려 있네요. 아. 벚꽃 엔딩. 목걸이와 삼부토건. 저 다이아 목걸이 삼부토건까지 네, 다. 꽃놀이 나온 검찰들도 이제 이렇게 딱 줄 서가지고. 근데 감정은 좀 그렇더라. 벚꽃이 지니까 뭔가 또 시간이 가는구나 싶었고 약간 슬프더라고요. 나이 먹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다음. 지금 여기 이제 야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만화로 만든 건 이거는 아, 프레시안이 지금 그 화풍 자체가 처음 보는 화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진이 먹거리를 딱 떨어뜨려. 네. 잃어버렸다 하니까 어머 먹거리네. 이거 사실 이게 이제 어머 먹거리네. 아유 내 눈에는 이렇게 자꾸 먹거리가 보여. 근데 사실 여기 하나가 생략된 거지. 지금 윤석열이 좀 두리번거리고 있잖아. 네. 저걸 윤석열이가 주워야 돼. 내가 오다가 주웠다고. 아유 눈이 보배야. 야, 건치, 야 저런 말을 국민 누가 믿겠어요? 아니 윤석열 지지한 사람도 안 믿을 거야. 세상에 6천만 원짜리 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면 그거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왜 아니, 신고도 안 해? 6천 그렇지 6천만 원짜리 잃어버렸다고 분실 잃어버렸다 신고를 그러면 하고, 신고부터 하죠. 분실 신고. 네. 도둑 맞았으면 도둑 맞았다고 신고할 거고. 참. 걸작입니다.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캡처해 두셨다가 저 액자로. 자 노정면 의원 SNS입니다. 오늘 특검법이 다시 발의됩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은 외환죄까지 포괄하고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은 물론 건진 법사까지 아우릅니다. 기존의 검경 수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수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확보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잔당들이 그동안 증거를 폐기하고 숨겨왔겠지만 특검법은 그 점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특검의 칼날 앞에 서게 될 자들은 일찍 순한 맛으로 특검을 받을 걸 그랬다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난 넉 달 거부권 하나 부여잡고 아등바등 버텨온 시간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요, 지금 그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 대선 직전에 통과시킨다. 네. 이 아이디어가 지금 전국화되고 있어요. 네. 대선 직전에 통과시킨다. 네. 제가는 다음 대통령이 네. 하게 한다. 그러니까 한 5월 말쯤에 통과시켜도 됩니다. 어차피 그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건 2주 이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취임하고 취임식이 6월 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에 네. 회의 첫 번째 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조만간 국회가 통과시켰다. 땅땅땅. 대통령이 제가 했다. 땅땅땅. 이거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특검법 관련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최대한 세게 가야 돼. 엄청 내용이 셀 것 같습니다. 엄청 세게 네.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위원회. 네. 단순히 이 특검을 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 특별 법원까지 설치하는 네. 그런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기대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 밥이 안 넘어갈 정도야. 그 기대가. 자, 이문정 검사가요. 경호처 관계자들한테 보낸 편지랍니다. 경호처 관계자분들께 전현직 검사들로 인해 온 국민들이 고통받는 와중에 특히 경호처분들이 힘드신 듯하여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함께 현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는 김성훈이 직무가 배제됐다. 네. 여기까지 대기. 나오고. 네. 경호처도 하나의 큰 조직입니다. 김성훈 1인 조직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밀어낸 거지. 그러면 지금 경찰은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 구속영장. 아휴, 진짜. 자, 권오규님. 아니다. 제이님부터 읽어드릴게요. 마차님 에르메스 좋아하는 걸 스승의 날 전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님이 이제 스스로 마차님 그 휘하에 들어온 제자분이세요. 이에 혼수부 용품 적어주듯이 애호하는 브랜드를 모두 가르쳐 주십시오. 허리가 휠 때까지 일을 해서 모시겠습니다. 허리 아프면 카프 안마기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프 안마기랑 허리도 있고 지금 네. 목도 있어요. 예, 허리는 쉽게 휘어지지 않으니까 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안동곤 씨 우리 권오규 선생님. 자, 5월 구독료 보내드립니다. 조금만 참고 힘내고 단결해서 견디면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온다는 희망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온갖 폐기물들이 스스로 폐기물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6월 3일 이후엔 싸그리 모인 폐기물 처리만 확실하게 하고 나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상은 자명함에 그저 좋은 시간들입니다. 새날 가족분들 더욱 가열찬 폐기물 수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반가운 뉴스가 9개, 아직도 네. 짜증난 뉴스가 1개 있는 정도지만 정권 바뀌면 다 바뀔 거예요. 윤석열이 탄핵됐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이잖아요. 자, 다음에 이명박님, 이분 또 성대모사하게 만드시네. 검사 정보는 거 김수창이부터 중간에 김학의에 이어 완결은 그 윤석열 다 하는 거 멋진 직업이군. 김수창은 그 베이비로션 김수창이죠. 제주지검장인데요. 제주지검장. 공딸 김수창 유명하시죠. 네. 네. 지검장이라는 놈이 제주도에서 네. 공원에 나가가지고요. 예, 퍼블릭 마스터베이션. 공연 음란행위를 한 거예요. 그거 구글이 알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말로 그 성폭력 네. 피해자들 그 변호를 한다는 네, 거죠. 전담 지금- 변호사. 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을 흘린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엄청 긁어모으고 엄청 있대요.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네. 그 시장을 추억의 독점하고 인물이네, 있다고. 성범죄 전문으로 많이 모으고 그 있다고. 시장 독점이라고. 네. 뭐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자, 잘 다음만 알겠죠. 보겠습니다. 부승찬 의원이요. 음. 국방부 7.8조 원 구축함 수의계약 제보. 방산 게이트 의심. 이거야. 음. 그러니까 지금 저 통일부로부터 받은 6,200만 원짜리 이건 내가 보기 껌 같고요. 김건희 성정이면 저거 손댔다고. 그렇죠. 네. 사이즈가 있네요. 사이즈가 네. 사이즈가 7.8조 원짜리. 근데 이 모든 이권에는 김건희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야, 7.8조 원의 1%만 해도 7,800억이잖아요. 아 진짜. 아. 와 1%만 아. 진짜 해도 역시 언니는 스케일이 다르네요. 요게
로비스트는 거기에 한 보통 미국 같으면 15% 20% 갖는다잖아요. 맞잖아요. 와. 보통 무역 상거래에서 보통 2, 3% 정도를 네. 중개 수수료로 치거든요. 자, 어쨌든 한번 지켜봅시다. 다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음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윤석열의 1인당 10만 원 위자료 소송 내달 시작. 근데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이 뭐냐면 전 국민이 대상인데 저런 소송은 내가 신청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정인 변호사 다시 네. 합시다. 네, 이제 원고단 한번 모아볼까요? 네. 새날 구독자 숫자만 갖고도 개인당 10만 원씩 위자료 받아내야 돼. 맞습니다. 네. 100만 곱하기 10만 원이 얼마예요? 네. 탈탈 털어버려야지. 저 소송 제기하면서 윤석열 계좌들을 다 압류해버려야 돼요. 술 못 사 마시고. 그리고 아까 야수님 네. 계산한 거 틀렸어요. 나도 이상하긴 하더라. 네. 1%는 7,800억이 아니라 780억이죠.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나는 욕심이 좀 적은 편이어서 숫자 단위를 틀리잖아. 역시 욕심이 커. 자,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 이재명님 어제도 오셨었는데 자, 저 특별 회원 시켜주시면 정광훈 빵 가면 최선을 다해 면회 가다가 200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자 200만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허쉬님 감사합니다.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검찰도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도 가능하지.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사건 이런 것만 봐도 조작하면 특검 필요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게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요구가 커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다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계엄사에서 이사단 출동 준비 논의 있었다. 이게 지금 재판이 비공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국방 안보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네. 계엄사에서 이사단 출동 준비 논의 있었다라고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작사령관을 의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분명히 그 12월 4일 12시 넘어서 12시 반에서 1시 정도쯤 돼가지고 계엄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날 오전 11시까지 전군 경계태세를 유지했단 말입니다. 네, 네. 진짜 그 의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분명히- 2차 계엄 하려고 네. 했는데 예. 네. 네. 새벽 4시에 대통령실에서 정식으로 계엄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전 11시까지 경계태세를 유지합니까? 하려고 한 거죠. 네.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훌륭한 군인이에요. 헬기 진입 거부했던 네. 대령이 목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승인할 수 있냐. 헬기가 이제 국회 쪽으로 날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신청을 했는데 승인 안 해준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헬기 착륙이 좀 늦춰졌잖아요. 지금 네. 정말 빨리 진행됐었으면은 아마 다 성공했을 죽었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날씨부터 그날 네. 밤 날씨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10분씩 30분씩 네, 네. 10분씩 30분씩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연됐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문상 대령인데 이분이 특전사 그러니까 비행 목적 불분명해서 세 차례나 보류했다. 그런데도 계속 요청이 와서 합참에 문의 관련 없다고 해서 다시 육군본부로 문의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40분이 지연됐고요. 네. 그 사이에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인 거예요. 네. 이분이 살리신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시민들이 이미 모인 상태에서 헬기가 따다다다다다 떠가지고 바로 여의도에 운동장, 가깝게 네. 소리가 네. 그냥 그대로 아유, 들려요. 여기서 소리 다 들렸었어요. 지연된 40분 동안 시민들이 국회로 모였다. 아, 또 울컥하네. 참군인들, 참 시민들. 진짜 대단하신. 자,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비공개인 재판을 저렇게 알려주거든요. 네. 현실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란 군사법원 속보 여인형 방첩 사령관 보증 석방 보석 신청했습니다. 4월 30일 보석 심리를 진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인이가 보석 신청했다는 거야. 근데 그 뭐 아파서도 아닌 것 같고 보증 석방이면 오동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돈 내고 뭐 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 조건으로 아, 그래? 이렇게, 근데 네. 내란범인데 가능할까? 내란범도 해줘요? 뭐 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봐요. 미국식이잖아, 저게. 네. 근데- 근데 뭐 김용현도 계속해서 보석 신청하고 했었잖아요. 김용현. 근데 저게 실제로 네. 돈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보증보험 제출하면은 그 보석 보증금을 얼마 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한 1% 이 정도만 네. 네, 증권으로 하는 거라 가지고 네, 큰- 근데 저 사람은 저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나오면 큰일 나. 근데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사형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인간한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묶어두는 거예요. 네. 내 자유의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가둬놓는 거야. 그거 일상으로 한 몇십 년씩 살았던 사람들이 갇히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윤석열은 구치소에 있는 기간이 가장 자기의 빛난 시기였다. 좀 묶어놔야 돼. 네, 하기야 뭐 네, 좀 더 묶어둬야 돼. 매일 저녁마다 김치찌개만 넣어주면 뭐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자, 손경수님 감사드립니다. 복지과에 오셨고요. 자, 다음 지금 신용환 교수가 한 말인데요. 국민의힘 397억 토해낼 준비하라. 네. 애화랑 비밀 캠프 증거 싹 다 폭로한 공익 제보자 신용환. 저 부정선거 불법 선거잖아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윤석열의 당선 무효를 만들어야 된다. 네. 네. 저 예랑 건 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서울에 고발했었지. 네네. 저희가 예랑 그 불법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니까 고발해서 지금 이제 음.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윤석열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에 협조했던 사람들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 예화랑은 너무 명백한 물증이 있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네. 그 불법 선거가 드러난 증거일 뿐이고 그거 말고 이제 지역에서 그 지역 방문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 동원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 건진이 운영했던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지금 어떤 그 단체로 변형돼 가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거요 제대로 정권만 바뀌면은 네. 397억 토해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얘네들은 지금 정당 예산 분명히 그렇죠. 다 할 거라고 보는 네. 게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4개월 동안 그 지랄 할 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탄핵하고 내란 반대했다면 모를까. 나는 네. 이 정당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님이 이거 고발하셨죠? 네네. 저희가 그 고발인 조사까지도 받았습니다. 아. 네, 네.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안철수. 이재명 대통령 아니 됩니다. 이미 네 마음속의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진짜 안철수 그 좀 이렇게 발언하는 거 보면은 정말 좀 건강이 좀 네, 뭐 걱정이 문제- 예, 돼요. 뭐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도 있고 네. 뭐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부작용이라는 소리도 있고 하여튼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정말 너무 좀 이상하니까. 네, 정말 걱정이 예, 예,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다는 뜻에 가까워요. 네. 자기는 이제 주가 올리려고 나왔다는 느낌이고. 야, 자, 다음에 이제 또 한동훈 이야기 좀 해야겠죠. 한동훈의 지금 어깨가 탈골된 어머 상태입니다. 아프겠다. 어떻게 어깨가 저 정도 탈골되면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예, 통증이 심할 텐데 걱정되네. 뼈다귀가 올라왔어 지금. 이게 저게 지금 명확한 사진이죠 사실상. 네. 앞에 가슴 갑발을 한 게 네. 이렇게 숙이니까 이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네. 저기 여자들도 저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뽕브라를 했을 때 네. 이렇게 잘못 자세를 잡으면 저게 저렇게 위로 아, 그래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4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니까 너무 웃긴다 이거. 아 어깨가 4개가 됐다. 사람한테는 어깨는 2개뿐입니다. 자 다음 한동훈이 국회 나왔을 때인데 저거 네. 명백하게 뽕입니다. 네. 근데 뽕인지 몰랐을 때는 오 한동훈 몸 좋네 했어요. 네, 네. 네, 보통의 남자가 저 정도면 여유증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지. 네. 아 그리고 보통의 여자도 저렇게 하려면 힘들어. 그런가? 왜 저러냐고. 그렇게 외모가 중요해? 그러니까 좀 심해요. 그러게요. 그만큼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네, 사람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기는 완벽해야 되고 이렇게 외모 같은 것들이 안 좋게 보이면 자기 생명이랄까 자기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데 동훈아 날씨도 더워지는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저 보정 속옷 가발 이런 거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오면 한동훈 저 안경도 벗으면요 난 훨씬 더 훌륭해질 것 같아요 진짜로 진심. 네. 왜 있잖아 사춘기 때 애들이 막 화장하고 막 여자애들이 화장 안 하면 밖에 못 나가요. 네, 네. 화장의 맛을 알아버렸거든. 근데 생얼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진짜 내 자아를 찾는 거야. 아니 근데 뽀로로도 안경 벗으면 이상해요. 제 지금 안경 벗을 수 나쁜 없어요. 사람 이제. 진짜. 아 근데 한동훈이 저거 법무부 장관 때 국회 나왔던 영상을 보니까 화장도 하고 나왔다 막. 아, 맞아요. 아, 네. 얼굴 뽀얗게 해가지고. 참 애쓴다 진짜. 아유 새끼. 자, 홍준표 사무실에 붙은 안내문이에요. 다른 층 분들 이용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본인 층 화장실 좀 이용해 주세요. 홍준표 사무실 직원들, 홍준표 사무실 방문자들, 화장실 좀 깨끗하게 사용하세요. 진짜 짜증나 죽겠으니까. 예. 기존 4층 사무실 근무자들은 대체 무슨 죄입니까? 당신들 민폐 때문에 홍준표 뽑지 말라고 여기저기 외치고 다니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어떤 그
남들에 대한 시선 의식 안 그렇죠. 하는. 아 물 좀 내리라고. 그러니까 저기 광화문 광장 그 극우 집회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똥오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그렇게 아무데나, 네. 싸가기고 다닌다고. 네. 아 씨발 진짜 더러워서 정말. 아,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건 참아줄 수 있죠. 그 심지어 거기에서 뭐 술 먹고 뭐 족발 시켜 먹고 그것까지도 그냥 주변 상가에서 시켜 먹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세상에 똥오줌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화장실이라고 해주세요. 예. 저희 대하 빌딩에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다 있어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아 그렇구나. 대학빌딩 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래요. KBS 별관 쪽 저 뒤쪽에 대하 빌딩이라고. 예, 알습니다. 예, 예. 거기 있어요. 대하는 새우의 이름이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준석의 저기 강남에 있대요. 이준석 사무실이. 새로 근데 뭐가 뭔가 세움 아니에요? 세움? 압도적 새로움이라 그러는데 얘가 지금 아, 좀 그렇지 압도적 세움. 시알리스 두알. 방송이 안 된다. 이준석 캠프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뉴스타파가 까발린 거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새로운 정치가 이런 거야. 여론조사 막 그 부탁하고 해가지고 명태균 도움을 받았어요.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준석이가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준석이가 지금 뭐 김태열 소장의 증언에 의하면은 여기 보면 그런 거 있지. 명태균이 이준석 당대표 선거를 할 때도 배땡땡 회장님에게 내일 당장 당대표 관련 여론조사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배 회장님에게 명태균과 제가 고령에 가서 돈 받는 것은 뭐 배 땡땡으로부터 500만 원을 직접 받기도 뭐 이런 몇 차례 있었습니다. 증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도 압도적 새로움인지 모르겠지만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더라 이런 거예요. 그 뒤에도 3, 4일쯤 뒤에 대구 수성못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준석을 처음 만났고 이준석으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주자가 오세훈이었더만 네. 명태균이 여론조사 사기를 치기 시작한 게 네. 오세훈부터 시작해서 오세훈한테 영업하다는 소리를 그렇죠. 소문이 나갔고 네. 이준석한테 토스가 된 거더만. 그러니까 오세훈을 만들어냈다는 그 명태균의 실력을 듣고 이준석이 명태균이구나 점지를 해가지고 접근을 했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압도적 세움. 예, 글자를 봐도 말딱 서 있어요. 사진 잘 보세요. 그게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 한동훈하고 네. 비슷해. 자, 그래서 다음 가겠습니다. 정광훈이 코미디 있죠. 선거도 못 나오는데 출마 선언. 나 씨발 이런 사기 진짜 봐. 진짜 왜 이런 거예요? 출마를 못해 비선거권이 10년 박탈됐어. 근데 코미디야. 출마 근데 저 현장을 봐야 됩니다. 진짜 재밌거든요. 정광훈 목사가 굉장히 온화한 목소리로 네. 그 출마 선언 끝나고 나서 오늘은 시간 무제한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래. 그러니까 권지현 기자가 네. 저요 하니까는 저 여자 끌어내. 저 여자 범죄인이야 범죄인. 저 여자 끌어내 막 이럽니다. 정광훈이 또 그랬어요. 어. 메이저 언론이 먼저 질문하라 예의 있게. 아. 근데 아무도 예. 없는. 메이저 안 왔어?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비선거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광훈이 당황했다. 그러니까 거기 인터넷 신문 협회 회장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회장이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신문 협회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회장 신혜식인데? 당신이 왜 회장이야? 진짜 실제로 엉망진창입니다. 어제 진짜. 사기를 쳤던 게 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네. 10년 동안 출마를 못 하는데 다른 사건 무죄 받은 게 하나 있어. 난 무죄 받았으니까 출마할 수 있다고 집 팔아서라도 후원해라. 그럼 사기잖아요. 사기죠. 네. 어마어마한 사기잖아. 사기잖아요. 2029년까지 못 나와요. 네. 근데 맞습니다. 요즘 네. 그 기자회견장 들어오고 나갈 때 보면은 정광훈이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집회 때도 그랬어요. 좀 휘청거리고. 네.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거 어제 밤에 화제가 됐던 안정권과 김기리 통화 내용. 이게 전국을 들려드리면요 강탈. 여러분 채널 폭파될 거예요. 저는 그 황보승 의원 이후로 가장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야 진짜 내 어렸을 때 영도가 진짜 험한 동네예요. 네. 그러니까 수시로 사람 납치되고 그렇죠. 실종되고 영도 험한 하던 동네입니다. 그런 네. 동네인데 거기서도 듣지 못했던
그게 와, 진짜. 얘는 그냥 욕설이 왜 이런 거 있잖아. 조폭들이 네. 식사하십니까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뒤 붙는 것처럼 얘는 씨발이부터 야수 씨발 오동현 씨발 마차 씨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서로 존대하면서 네. 포나님, 아 씨발 그거 있잖아요. 아, 진짜 족같더라고. 안 그래요? 아니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여자 서로 직업이 존대하면서. 변호사라는 거 오동현 변호사님. 네. 이거 징계할 수도 있잖아. 사실. 저는 정말 품위유지. 품위유지 위반이죠. 아, 그래요? 네네네. 변호사들이 그래도 좀 공적인 그런 또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저는 징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석동현한테도 욕하고 지들끼리는 막 질투하고 저- 막 완전히 막 골 때리더고 막 저 한 3분 대화에서 정말 석동현, 윤상현이 의문의 배자들이 의상이 그 새끼 씨발 뭐 이렇게 여기 까발려졌단 말이에요. 네. 야 오히려 안정권이 조심하더만요. 아니 그 녹음하고 있어서 조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녹음하니까. 본인이 안정권이 뭐 폭로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네, 맞아요. 올린 지 3분 만에 내렸어요. 네. 근데 그 사이 다운받아서 돌아버린 거야. 저- 그러니까 안정권이도 이거를 낼지 말지 고민을 했다가 올리고 나서 이건 아차 아니다 싶어갖고 올렸던 게 바로 그냥 돌아버려요. 저 욕, 여러분 안 들려드릴게요. 저 네. 대화를 보고 김계리의 욕설은 이제 안정권이다. 그리고 저거 지금 현재도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친히 가입하시고 오셔갖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시기 재밌더라고요. 쉽습니다. 네. 아 직업이 변호사라고 이런 생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 이거 윤석열한테 개몽당했다는 바로 그들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이게 지금 윤아기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네. 아긴도 있어. 아 진짜 나 이제 너 속상하다 진짜. 아 이제 나 도와주고 싶다 진짜. 아우. 어떻게 그래? 어떻게 사람이 그래?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좀 기본은 해야. 아니면은 영어를 쓰지를 말든가. 이거 지금 외국인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강원 특히 정강원이 말하면 옆에서 동시통역도 하잖아요. 네. 누구를 위한 거냐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야 도대체. 그 동시통역하는 그 여성 그 통역사 있잖아요. 그 광화문 쇼핑몰 가보면 모델로 나옵니다. 며느리야. 며느리라고. 그 사람이 며느리예요. 네. 네. 와, 그래갖고 출연료를 엄청 주고. 야, 한번 이거 수어 통역하는데 네. 1,000만 원 이렇게. 골드님이 써주셨네. 이거 윤악인이라고 읽는 거래요. 악인? 악인. 아니 어차피 없는 단어인데 뭐 누가 내 마음대로 읽든지 말든지. 윤악인. 악인. 악인. 야 진짜 무식하네 이 새끼들 진짜 심하네. 어저께 국회에서 난리가 났던 게 제2의 이진숙이라고 박선영이 진화위원장. 네. 5.18 북한 음모를 어떻게 생각하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나 어제 또 저 여자 보고 또 많이 웃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른다. 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현장이 없어서 모른다는 뜻이에요. 맞아 그렇게 봤어. 그러니까. 진짜 예. 미쳤다. 정말. 네, 그 초등학생 놀리잖아요. 네. 맨날 몇 시, 몇 분, 몇 초. 내가 언제 그랬는데. 정영 딱 씨의 그거잖아요. 처형.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미친 처형. 짓이냐면은 얘네들은 그게 뭐 표현의 자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확립되어 있는 가치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부모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회주의에 확립되어 있는 가치관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게 가치관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그거들은 부모에 효도하고 말고 내가 부모를 때릴 수도 있잖아. 이걸 가치관이라고 내세우는 거야. 5.18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조사 등을 통해서 네. 전두환 군부가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이라고 결정이 나 있는데 쟤네들은 빨갱이는 죽여도 괜찮아 그런 이론을 갖고 와가지고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벗겨줄 사람이 진화위원장이야. 네. 근데 나는 그때 안 가봐서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게 상임위 위원장이 퇴장 명령을 하니까 근거가 위원장님한테는 없다. 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념과 무식이 결합하니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여기 이제 복붙하다가 걸린 이제 애들 이제 알바애들 근데 왜 민주당은 범죄자를 대선 후보로 내놓은 건가요? 모든 사이트에 복붙해주세요. 복붙도 아니야. 복붙인데 북복이야. 북복해주세요. 네. 아우 진짜 야 부처렇게 먼저 하고 복사하냐? 아 진짜 미치겠네. 나는 진짜 도와주고 싶다. 나 진짜 도와주고 싶다. 나한테 연락해라 진짜. 아니 저런 게 있더라도 저거는 빼고 복붙해야 그렇죠. 될 거 아니야. 옛날에 그거 있었지 옵션 열기.
맞아요. 지금도 이런 애들이 있나 봐. 지금 옵션 열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민주당은 범죄자를 대선 후보로 내놓은 건가요? 얘들 아직도 모르네. 니들이 조작한 사건이야 그거.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조심님 오랜만에 등장하십니다. 아, 네. 일장기든 시의자의 욕설한 서울의 소리 조심님 백은종 대표 1심 문제. 이게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1년이나 구형을 해서 네. 증거만으로 협박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예요. 재판부도 시대 상황을 막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한 게 그거 그냥 인터뷰하면서 걔 주소 좀 알려줘봐. 내가 가서 처리하게. 그걸 가지고 정말 네. 협박을 했다고 이렇게 기소를 했으니까. 자, 이 다음 거는 이재명의 만행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그것도 있잖아. 역대 도지사 친일 행적 정리해서 추상화 밑에 박제해 놓음. 원래 친일 도지사 그냥 액자 없애려고 했는데 후손이 반대했나? 그래서 친일 표시를 붙여줬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경기도청에 경기도초 도지사가 되고 나서 역대 도지사 중에 친일한 사람을 다 표시를 해놨어. 야, 이거를 극우 애들이 이재명의 만행이라고 제목을 붙이더라고요. 저 때 칭찬 많이 받았죠. 그렇죠. 신박한 네. 아이디어였고 네. 누구도 하지 않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까먹었을까봐. 자, 소녀상을 모욕한 한국에 들어왔던 유튜버가 생활버거에 빠져서 온라인 구걸을 했다 이런 얘기야. 저 새끼 가는 데마다 쳐맞고 다니잖아요. 더 맞아야 됩니다. 네.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 네, 못 억울하게 나가고 죽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들까지 어떤 명예훼손식으로 하면 니들 언젠가 벌 받아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저 새끼는 악랄한 게, 그러니까 사람들 괴롭히는 걸로 돈 벌던 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약해 보이는 사람들 괴롭히면서 그걸로 이제 장난인 것처럼 네. 뭐 플랭크라고 하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돈 벌던 놈이 이제 한국이 만만해 보였나 보죠. 네. 맞아. 자, 다음 뉴스는요. 일단 오늘 이재명 캠프에서 부정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가짜 뉴스로 돼 있지만 가짜 뉴스를 올렸는데도 악플이 안 달린 유일한 이재명 당선 뒤에 3일 뒤 청와대 간다. CBS 보도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재명 캠프에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부정하긴 했지만 그냥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굉장히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간다는 빨리 간다. 보관은 있죠. 빨리 예. 네. 아니 뭐 일반 저 극우 매체도 아니고 SBS가 낸 보도를 올렸는데 가짜 뉴스를 만들어 버리더라고 일단은. 예. 근데 거기 그대로 뒀어요. 그냥 우리 거기 다 선풀이 달렸었거든. 네. 뭐또 우린 바란다. 또 네. 앵커도 유명하니까. 아, 예, 일단 그런가요? 예. 저기 SBS BG야. 다음 이게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책을 냈을 때 이재명이 9분 8일이라는 네. 책, 예, 있었죠. 그 책이 지금 그때 이제 기자간담회인가 할 때 보여준 저 8 9분 거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네. 기계 소년공, 끼어가지고. 네. 소년공 시절 때. 네. 타이어 공장.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군대를 못 가요. 장애인이어서. 실제로 저게 지금 이렇게 9분 8을 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지금 역사 속에 이재명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정치인 중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런 흔적들이 본인한테는 일종의 문신 같은 걸로 남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 정말로 다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벼락 출세해가지고 무슨 변호사처럼 시발시발하고 개몽되고 이러는 과정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온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인데 내 팔이 굽었어요. 못 살아. 그러면 이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겠어요? 그렇죠. 네. 불가능하죠. 부자를 위한 정치하겠습니까? 네. 사실 부자를 위한 정치도 있어야 하지만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시급한가. 그러니까 부자는 사실 두 번째로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걸 잘 정확히 네.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저걸 보고 나서는 이재명 대표 이제 공식 성상에 올 때마다 팔을 보게 돼요. 계속 짠합니다. 근데 양복 자켓 속에 수명이 잘 안 표시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냥 까서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손경수님 감사합니다.